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이뤄지기 전인 오늘 오전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음 파일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똑같은 거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와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쓰겠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그지? 요즘은 참 녹취 전성시대예요. 어느 녹취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 내용을 좀 정리해 주세요. 어제 공개된 이 녹취록을 들으신 건데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에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사표를 냈고 사표를 수리해달라 이렇게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면담을 한 겁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나온 대화인데요. 그 당시 녹취록에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고 말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면서 결국은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뭐 김명수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고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탄핵을 핑계로 사표를 반려했다고 한 게 임성근 부장판사의 얘기였는데 대법원장은 그런 거 없었다라고 부인했다가 녹취록이 나오니까 확인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걸 그렇죠. 거짓말한 거죠. 네. 그리고 국회에 보낸 무슨 자료에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보냈다고 하니까. 위조라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반발하고 있죠. 그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했죠. 예. 그죠. 잘못했죠. 좀 뭐 대법원장으로서 좀 적절치 못한 처신이었고 사실은 뭐 지금 이런 여러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비난 뭐 감수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이 녹취가 말해주는 녹취를 전후로 둘러싼 공방이 말해주는 게 우리 사회 현재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녹취가 만연돼 있고 예.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 대화한 것도 녹취. 그렇죠. 완전히 신뢰가 그냥 박살나 있는 사회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임 부장판사가 녹음하겠다고 작정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녹음을 하고 들어간다 이 자체가 이제 작정하고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나한테 분명히 불리한 이야기를 할 거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좀 증거나 자료를 할 거다. 그래서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도를 그런 이제 법관들 간의 관계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대국민 신뢰도뿐만 아니라 법관들끼리의 신뢰도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 굉장히 뭐 우리 법치주의 하는데 이 법치주의의 사실은 근간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무너졌냐? 그 법원 내부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짚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법원장의 이야기, 발언 내용입니다. 국회 쪽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사표를 수리하기 어렵다. 대신에 뭐 병가 오케이 사인을 할 테니까 그냥 푹 쉬었다 와라 이런 거잖아요. 예.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돼요? 지금 뭐 언론을 보면 아침 신문 보니까 상권 분립을 침해했다는 얘기들이 많던데. 예,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지 않고요. 네. 일단 상권 분립이라는 것 자체도 서로 국회는 사법부를 사법부는 또 국회를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상호 견제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상권 분립이거든요. 독립이 아니고 분립이잖아요. 분립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가운데에 국회가 이 법관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탄핵을 추진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탄핵 소추를. 그러면 당연히 그냥 사표 수리해 가지고서는 문제 없이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니고 그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사법부로서는 당연히 수행해야 되는 과제다.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그 표현의 방식이거나 이걸 전달하는 그 또 이제 진위 논란 부분은 있지만 적어도 사법부가 국회 입법부에 그 견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상당히 정당한 문제의식을 전달한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야당에서 그리고 또 보수 언론에서는 그 이거를 이제 대법원장이 정부와 여당의 눈치 보기를 한다. 뭐 줄서기를 한다. 상권 분립에 위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 소신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라는 게 소신이라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대법원장의 소신이잖아요. 그 되게 뭐 공직자들 경우에 무슨 비리 혐의가 있을 때 사표 내는 거는 그냥 수리해 줘 버리면 봐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봐주기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 뭐 자기 식구 챙기기다 이렇게 되잖아요.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반대로도 공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권 분립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있고 관점에 따라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입법부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네. 다 해석이 가능한데 그리고 잘못한 내 식구도 엄벌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걸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죠. 네. 당시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의 표명을 했잖아요. 사표 네. 받아달라고 갔잖아요. 네.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케이 그래 사표 수리할게. 수리해버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사표 수리 문제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명확하게 임 부장이 사표 수리를 관철시켰다고 하면 관철됐을 겁니다. 사실 그 상황에서는 대법원장 입장에서 여러 사정이 있으니까 좀 재고해달라는 정도였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부장이 자기는 꼭 사표를 내야겠다고 하면 대법원장이 그거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권한이 없어요? 네,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럼 직권 남용이에요? 원칙적으로 보면 국회에서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논의가 뭐 사실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런 상황도 있고 하니까 또 임성근 부장이 1년 후면 사실 10년마다 재임용을 받거든요. 판사들은. 그러니까 그 10년째가 되는 해기 때문에 곧 그만둬야 되니까 그렇게 그때 그냥 나가는 걸로 하면 어떠냐 이런 정도의 표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표를 냈을 때 아 이거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보다는 양해를 구한 정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수리 거부다 또는 그 부적절하다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건 좀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그 당시 사표를 받아주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뭐 굳이 사표를 내겠다고 하면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그거를 끝까지 막을 수는 없거든요. 저도 법원에서 이렇게 사표를 그 원장님께 이제 법원장 그 당시 법원장께 가지고 갔을 때 법원장님이 좀 더 남아서 일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아니 자꾸 동호 반복인데 저는 네.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있으니 사표 수리 못한다 이 얘기는 맞는 거 아니에요? 국회 권한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국회가 본격적으로 사표에 대한 아니 그 탄핵에 대한 동의서를 논의를 본격적으로 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거는 이제 일부에서 나온 얘기니까 그게 언제 탄핵이 될지 모르는데 탄핵 발의를 해야 그러면 그렇죠. 수리가 안 된다. 예. 그거는 너무 기간이 짧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 어쨌든 그 탄핵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임성근 부장이라는 또 개인이 그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죠. 논쟁할 일은 아닙니다만 5월이었잖아요. 작년 네, 5월이었으면 선거 끝나서 5월 30일부터 21대 국회가 임기가 시작이 되고 네. 그러면 여당은 당시로 보면 180석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국회가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이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의석수를 감안하면 상당히 현실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사표를 덜렁 수리해버리면 국회의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는 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국회가 네. 본격적으로 그 탄핵에 대한 뭐 발의 준비를 하고 논의를 한다고 하면 그게 뭐 맞겠지만 대법원장 입장에서 향후 탄핵이 될 것 같아.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논의가 있다. 또 법관 전체회의에서도 탄핵을 요청한 내용이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정치적 부담을 지기 싫으니까 사표를 수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좀 적절하진 않죠.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삼권 분립해서 네. 국회 권한을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고 어쨌든 거짓말했잖아요. 대법원장이 네, 네. 본인도 사과했는데 네. 이게 탄핵 사유가 돼요?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가 돼요? 대법원장에 대해서요. 네. 저는 그 탄핵 사유까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언제까지 탄핵을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문제 했어요 탄핵? 아니, 이번에 탄핵 소추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물론 형사적으로 문제 뭐 고발도 돼 있고 해서 형사적인 뭐 그런 관점에서는 문제가 되겠지만 아니, 국회 공문이 갔는데 거짓말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문제는 뭐 허위 공문서 작성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되겠지만 이거를 탄핵의 문제로 자꾸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부분에 있어서의 헌법과 법률은 굉장히 국가 시스템상 중요한 헌법과 법률로 봐야지 자꾸 그런 그 부차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 모든 문제 탄핵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전직 판사로서 참 곤혹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 번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게 리더십을 못 발휘하십니까? 저도 진짜.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탄핵 갖고 박사 논문 쓴 사람입니다. 아 그러시죠. 네, 할 말이 있는 사람이. 아 그러시죠 정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발언할 기회를 네. 드릴게요. 네. 김명수 대법원장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역할, 리더십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그러니까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서 더 좀 더 경각심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에 대한 책임의식을 사법부가 가지고 또 판사 한 분 한 분이 그런 자세로 재판에 임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원칙에서 물러선다거나 또는 다수 앞에 끌려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법부 독립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법부 구성원들이 우리 독립을 확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확보하는 전제는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사법부가 절치부심하고 이번에 사법부가 무너지고 판사들의 민낯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진짜 한 분 한 분 사법부 구성원들 또 법조에 계신 분들이 좀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금제 시선은 송건주 변호사의 따끔한 충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